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해서 다시 분석하는 저평가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15,000원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23년 6월 15일 영상 업로드 이후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다가 다시 15,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황금거북이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9월 초부터 다시 리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시간 관계상 업로드하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공부를 하면 다시 복습해야 기억에 잘 남고 실력이 쌓이겠지요. 동국제약도 그런 마음으로 영상 업로드 이후 재분석, 재리뷰를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이름 그대로 제약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6천억대의 중형 주식이지요. 매출액은 매년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전염병 시기에 매출액이 더 상승했는데요. 5년 동안 1.65배 매출액이 상승했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도 기록하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원래 제약 바이오 주식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당기 순이익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500억대의 당기 순이익은 고맙고 좋지만 수익이 성장하지 못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요.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2023년에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매출만 성장하는 모습이 2022년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동국제약은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매출액이 일단 상승하니까 나중에 규모의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50% 수준입니다. 2023년 2분기 부채 비율은 45%로 좋습니다. 유보율 역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요.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도 갖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분할 매수 의견에서 매수 의견으로 2023년 6월 15일에 언급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15,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조금 더 하락했던 주식이지요. 최근에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다시 주가가 1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동국제약은 자산과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본연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투자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주식이지요. 또한 동국제약은 지난 5년 동안 PER과 PBR을 비교해보면 2023년 2분기가 저평가 구간입니다. 업종 평균 PER보다 낮으며 2023년 2분기의 PBR은 1.3배 수준입니다. 제약 대장 주식들의 PBR에 비하면 저평가 수준이지요. 동국제약에 대해 왜 황금거북이가 매수 의견을 예전에 제시했던 걸까요?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사돌, 마데카솔, 오라메디, 센텔리안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동국제약과 비슷한 주식을 찾자면 광동제약이 있습니다. 광동제약하면 비타 500이 떠오르지요. 그렇다고 동국제약에 대해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10%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8%대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분의 2%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매도한 것인데요. 다행인 부분은 VIP 자산 운용의 지분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동국제약은 매년 매출액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1조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년 동안 주가가 흘러내렸지요. 왜 1조 클럽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수출 비중이 10%이고 내수 매출이 90%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주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어야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기에 함께 주가가 상승해서 2021년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지분 매도 악재도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2년 넘게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도 황금거북이는 동국제약이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15,000원 아래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요. 조금 더 일찍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주가가 움직였다면 정말 좋겠지만 역시 그건 신의 영역이지요. 동국제약은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수출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식 중에서 저평가 주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주식 중에서는 좋은 주식일 뿐이지요.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거북이의 동국제약 투자노트입니다. 동국제약은 제약바이오 산업이라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지금 주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배당 성향에 낮은 배당금을 갖고 있지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인기가 많은데 동국제약은 다소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지요.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미래 성장성이 높고 국내 시장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계 사모펀드의 매도가 눈에 보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도 10%에서 2% 지분을 매도한 것은 약간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VIP 자산운용은 2만원대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투자한다는 것에서 유효한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개미가 동국제약 주식을 5% 이상 투자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또 저 PER, 저 PBR 주식이라서 매력적이네요. 조금 더 일찍 영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별점 7점의 매수 의견입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식이 아니라 산업의 전반적인 어두움이 깔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